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합격의 법학원 PSAT 자료 해석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예,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약속된 마지막 강좌, 10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맡은 강호균 강사입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드리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 강의를 이제 저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참 개념이 모호합니다. 얼만큼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상 조금 도전적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시험이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모든 시험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한 만큼 그만큼 좋은 결과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료 해석이 가장 그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 대비 큰 수학을 또는 기울인 노력에 비례해서 그만큼 많은 수학을 거둘 수 있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물론 언어도 마찬가지고 뭐 상황 판단 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자료 해석이야말로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과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꾸준히만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어떤 분야는 또 그래요. 꾸준히 해도 잘 안 느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료 해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8번째부터 그쵸? 15번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죠. 자, 조건 적용형입니다. 페이지 3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표는 갑국의 2012년 지급 유형별, 그 다음에 아동 원령별, 원령이죠. 연령이 아니라 몇 개월 됐느냐. 우리 아이들은 연으로 안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1살짜리 애들도 6개월짜리랑 10개월짜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령별 양육수당 월 지급 금액과 신청 가구별 아동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 표와 2012년 양육수당 지급 조건에 근거해 2012년 5월분의 양육수당이 많은 가구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할 것은 하고 이제 보니까 지급 조건이 나와 있고요. 계산하라는 거죠. 밑에 지급 유형별 아동 원령별 양육수단 해서 위에는 원령이 나오고요. 뭐 12개월 이하, 그다음에 24개월, 36개월, 48, 60개월까지가 있고 왜 60개월까지만 나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5세 이하의 아동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세가 뭡니까? 1년에 12개월씩 5 곱하기 10에 60개월까지만 준다는 겁니다. 그 넘어가면 안 줘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일반, 농어촌, 그다음에 장애아동에서 다르게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장애아동은 조금 더 지원해줘야겠죠. 네. 그 지급 조건을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연령 조건, 원령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청 시점, 그건 그렇고 세 번째도 중요하네요. 90일 이상 뭐 이런 게 있고 합한 거야 되고 15일 신청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두 번째 표를 보니까 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원령이 나와 있고 직업 유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고해가지고 뭐 해외 체류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면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니까 원령 자체가 중요하고 혹시 만 5세를 초과하는 그 아이는 없느냐 있으면 그냥 일단 지워주는 거 먼저 보시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은 없느냐 해서 지워줍시다. 딱 와서 봤더니 일단 60개월을 초과하는 아이는 없어. 그런데 여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 350페이지 책을 같이 보시면 2011년 1월부터 해외 체류. 2011년 1월이면은 2012년 2월에는 12개월이 됐어. 근데 12개월만 돼도 9개월을 이미 초과했죠. 근데 지금 심지어 5월이야. 그러면 지금 한 17개월? 뭐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아무튼 뭐 계산은 어디서부터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9개월은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면 이제 마에서 첫 번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G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보시면은
일반 농어촌 장애아동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는 이 가정별로엔 가구별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일반 먼저 하고 농어촌하고 장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풀이가 다른데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죠. 헷갈리니까요. 일단 일반부터 봤을 때는 22개월이니까 일반이고요. 22개월이니까 일반이고 22개월 어디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22개월이니까 그래서 15.0. 예. 그 다음에는 일반이고 40개월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10.0. 그 다음에는 몇 개월입니까? 26개월? 26개월도 여기인데 똑같아. 이 두 구간은 10.0. 그 다음에 35개월? 역시 이 구간 똑같고. 어려울 건 없죠? 네. 5개월? 5개월은 요 이하니까 돈 좀 많이 주고. 5개월 때 힘들어요. 돌 전에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농어촌 보니까 농어촌 16개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네. 그렇죠? 농어촌 17.7. 그 다음에 2개월. 2개월.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20. 그 다음에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이 23이 여기를 들어가죠. 20.5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구별로 합산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나. 그렇죠? 3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뭐 다라가. 맞죠? 다라가. 다랑 라가 0.5 차이로. 그렇죠? 차이가 나서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예. 또는 뭐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하죠. 여러분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로 시작한 게 2개, 마로 시작한 게 2개네. 그러면 나나 마가 제일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뭐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처음부터 이런 요령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요. 나중에 실수도 많고요. 실제로 그 속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냥 속도는 빠른 것 같은데 실수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학생도 보면은 뭐 이런 것만 맨날 따져. 이건 다로 시작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는 아닐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기본기가 늘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9번입니다. 이제 순위형인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2012년도부터 14년 맞죠? 12, 13, 14죠?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제가 조심하랬죠?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거. 그래서 왜 조심하라고 했어요? O, X인데 무의식적으로 요거 2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고르라 이건 항상 조금 조심 포인트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해서 보니까 순위가 나왔습니다. 순위가 나왔는데 당연한 거는 보시면은 순위가 바뀐다는 거 조금씩. 쌀이 항상 1인데 그다음에 돼지, 소까지는 그런데 그다음에 우유였다가 우유가 2012년과 13년 높았다가 14년부터 이제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네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치킨을 좋아하기 시작했나? 뭐 아무튼 그랬다. 뭐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나와 있는데 전체는 어떻습니까? 다 더한 것이 전체일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대략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나? 네, 근데 이거 다 더해보고 싶지는 않네요. 그런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서 혹시 조심하는 거죠. 혹시 이 이외에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선택지가 나왔을 땐 조심해야 되고 이건 더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설마 농축수산물이 10가지밖에 없겠어?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작은 비율의 밑에 것이 있을 거고 밑에 보면 순위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늘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뭐가 더 있겠네요. 그렇죠. 있을 것이다 해서 여기가 단순히 만약 합계다 그러면 이걸 더한 걸 수도 있는데 농축수산물 전체니까 아마 이 값은 이 부분의 합보다는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이 되네요. 네.
네, 뭐 그걸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안 듭니다. 네. 문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해야겠죠. 선택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2013년에 비해 14년에 감귤 생산의 순위는 떨어졌다. 아, 그래? 순위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 3위였다가 4위가 됐고 이랬어. 근데 비중은 증가했다. 뭡니까? 퍼센트는 증가했다. 한번 볼까요? 감귤 떨어졌네. 9위였다가 10위가 됐네. 13년에 14년에. 그렇죠? 자, 근데 생산량은 늘어났어요.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반드시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비중은 보니까 전체 35만 889분의 8,108이고 언제가? 13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413643분의 9065는 언제? 14년이죠. 그럼 지금 뭐라고 했어? 비중이 증가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 비중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지금 얘가 클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나눠보시면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나누고 앉았어. 그렇죠? 그래서 대략 봅니다. 대략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부터 한 셋째 줄까지라고 그랬죠? 세 번째 자릿수까지. 그래서 대략 보니까 대략 900 정도 증가했다 본 거죠. 대략 900 정도. 여기는 대략 어떻게 6만 3천 정도 증가했다 보는 겁니다. 대략. 보니까 이게 10%면 몇입니까? 10%면은 810이잖아. 8108에 10%면은 뭡니까? 810.8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900이 증가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뭐 약간 81 거의 뭐 90에 가까운 수를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약 90을 더해줘야겠죠. 약. 그러면 이게 11% 정도 11점 몇 프로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책의 풀이법은 약간 다를 건데 저는 증가율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만 3천 증가했다는 거는 약 18%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 앞에 세 자리만 봤을 때 350에 20%라면 얼마일까요? 20%라면 70이죠. 그렇죠? 0.2, 70. 근데 요거는 63 증가했다는 거는 70 빼기 7만큼 증가한 거죠. 이런 숫자들의 어떤 여러분 관계성이 좀 보여야 돼요. 빨리. 70 빼기 7만큼 증가, 70이 20%면 7은 2%죠. 20 빼기 2만큼 약 18% 증가했다. 이게 좀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복잡한가요? 근데 이렇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나누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 봤을 때 350인데 63이야? 350에 한 20% 하면 한 70인데 70 빼기 7이네? 그럼 20 빼기 2네? 18% 증가했구나. 요거의 10%는 한번 810 정도인데 810에다가 또 뭡니까? 요게 뭐 900이니까 그렇죠? 한 90 정도 더 늘어나야 되니까 한 11% 조금 넘게 증가했구나. 이 정도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 그러면은 이 분모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게 보이시죠? 분모가 분자도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분자는 요만큼 증가했을 때 분모는 이만큼 증가한 거죠. 과장해서. 그럼 이게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분수에서는 분모가 클수록 작은 거니까 커진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는 거.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물론 책에 있는 풀이법도 굉장히 좋은 풀이법. 그 풀이법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증가율로 보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상당히 간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보기는 틀린 보기. 두 번째, 상위 10위 이내에 매년 포함된 품목은 7개다. 그래? 보니까 3개. 쌀, 돼지, 손이 있네. 우유도 있네. 닭 있네. 고추 있네. 달걀 있네. 감귤까지. 감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8개네, 8개.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동그라미 치면서 골라내시면 되고. 오리 생산액은 매년 증가했다. 보니까 오리, 2012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니까 답은 모름이네. 아니죠. 순위에 안 들어갔지만 순위권 밑에 있겠죠. 그럼 오늘 어떻게 알면 됩니까? 5,324 이하 또는 이하라기보다는 미만이 더 맞을 수 있겠는데 이제 미만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5,324보다 적은 거니까 증가했고 맞네. 맞다. 그래서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고르라 하면 이제 니은이 포함된 걸 고르면 되겠죠.
니은이 포함된 걸 고르면 되겠죠. 네, 다음 분포형입니다. 이런 그래프 여러분 익숙해지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대각선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때 대각선이 원점에서 반드시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런 걸 보라고 했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안 나시면 다시 돌려가지고 유형 맨 첫 시간 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의 9가지 유형 가운데 분포형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은 1월에서 7월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1, 2, 3, 4, 5, 6, 7. A사 주식의 이론 가격과 시장 관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기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사실.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예측하지만 그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100%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의 어떤 기분 상태,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어떤 기후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것이 주식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5도선은 어떤 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500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500이었던 점, 또 이론적으로 2000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2000이었던 점,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던 전문가들이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 45도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괴리율이라고 괴리율 어려운 말을 썼는데 밑에 나와 있죠. 일종의 기비기처럼 이론적인 가격, 이론적인 건 얼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얼만큼 멀어져 있느냐 실제 가격이 그거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 괴리율이 0% 이상인 달은 4개이다. 0%라는 건 뭐예요? 아까 옆에서 보시면은 괴리율이 0%라는 거는 이론적인 가격과 시장 가격이 같은 부분이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45도선. 그럼 그 이상이 되려면은 그것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여기 있으면 똑같은데 1000을 예상해서 1000이 똑같은데 2월은 2월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훨씬 1000을 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지금 0인 점인데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그냥 세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4개. 맞죠? 이 표를 보는 방법만 알면 쉬워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표가 나오면은 문제가 더 쉽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렵다고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실제로 풀어보면 쉬운 경우가 많고요. 쉬워 보이는 문제가 뒤통수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 세는 게 뭐가 어려워요. 초등학생보다는 더 잘하죠. 대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맞고 두 번째, 전월 대비 가격 괴리율이 증가한 달은 3개 이상이다 했는데 가격 괴리율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론 가격분의 시가 빼기 이론가 곱하기 100인데 약간 표를 조정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 가격분의 이론 가격은 이제 1이잖아요. 그래서 이론 가격분의 시장 가격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거는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치죠. 변화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한 것 가지고 크기가 안 변해요. 이 앞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뒤에 것 가지고는 대소가 변하지 않아 뒤바뀌지 않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죠. 이런 가격분의 시장 가격 뭡니까? 우리가 항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각각의 점들의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선분을 그었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가격 괴리율에 비례한다. 이걸 여러분이 빠르게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쭉 했더니 뭡니까? 1월은 어때? 이런 기울기였다가 2월은 요런 1월이 요런 기울기였다가 2월이 요런 기울기로 이제 기울기가 확 점프하잖아요. 그렇죠? 점프하죠. 그래서 1월에서 2월이 점프를 하고 그다음에 2월에서 3월은 낮아졌다가 4월도 낮아졌다가 5월에서 한번 점프를 하고 6월로 낮아졌다가 7월에 점프를 하고 원점으로부터 기울기를 지금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한다. 보시면 되는 거. 어려운 거 없죠? 3번 점프를 했네. 3번 점프. 그래서 3개 이상이다. 증가한다는 3개 이상이다. 3개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1번째 나열형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406페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2006년부터 10년까지 AD국의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두 개 자료네. 6년부터 10년. 오케이. 여기는 특허 추론, 여긴 특허, 여기는 상표. 그렇죠? 단위는 건수. 단위는 건수. 1000건, 1000건이네요. 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들이 대표적으로 실수량과 실제량과 그 비율을 같이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 거죠. 네. 자, 보기 보겠습니다. 2006년 대비 2010년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체계 해설과는 약간 지금 다른데 저는 위에서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06년과 10년의 증가율인데 특허죠. 특허 출원이니까 이제 요 왼쪽 표를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증가율 6년과 10년 비교했더니 이 앞에 것만 보는 거죠. 앞에 두 자리 정도만 본 거죠. 했더니 16분의 1 정도 증가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210에서 391로 21분의 한 18 정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여기 B국이죠. B국은 감소를 했어. 볼 필요도 없고요. A국은 42였다가 대략 42였다가 42분의 6만큼 증가했는데 이 정도로 봤을 때 증가율은 어디가 제일 높아? 이게 뭐 거의 뭐 한 80%? 80%? 한 90% 가까이 증가한 거죠. 8, 90%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국이 중국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C가 중국인 것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다 쭉쭉 그어주시면 되죠.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B가 일본이라는 건 이제 정해졌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어디나 봐야 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한국이다. 그럼 나머지는 마지막 거는 미국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2007년 이후 한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감소했다. 2010년 상표 출원 건수는 미국이 일본보다 10만 건 이상 많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를 검토하고 싶어요? 이건 벌써 미국하고 일본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상표 출원 건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게으름이 나는 어려운 걸 하겠어. 여기서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쉬운 거 심플한 거 한국을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상표 출원 건수가 매년 감소한 거 2007년 이후? 네, 2007년 매년 감소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A, B, C, D. D가 한국이다. D가 한국이다. 나머지는 매년 감소한 거는 없더라는 겁니다. 매년 감소한 거는. 그래서 D가 한국, 정답은 2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두 개만 보고 답을 하자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성실한 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ABCD를 찾아내. 그러고서는 2번이구나 이렇게 하면 참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실 공무원 합격하셔야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근데 그런 분들이 합격이 잘 안 돼.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잘 될까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착하고 성실해. 그럼 시험 때만큼은 조금 한번 약삭 빠르게 나의 모드를 한번 변경해 보자 하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너무 착하신 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도 혹시 몰라 그런 분들이 공무원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진짜. 근데 시험에서는 좀 불리하다. 조금 빠르게 풀어본 연습.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게으름이를 깨워서, 그렇죠? 나의 문제풀이에 적극 활용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2번 평균과 가평균 424페이지입니다. 기억하시죠? 평균, 가평균 구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다음 그림은 보육 관련 6대 과제별 성과, 점수 및 추진 필요성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성과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 필요성 점수가 있나 봐요.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보기 하나만 딱 한번 해봐라 그거죠. 근데 디귿 보니까 6대 과제의 추진 필요 점수만 했네요. 필요 점수. 그러면 표는 뭐를 본다? 그림 두 번째만 봅니다. 필요성 점수. 첫 번째 거는 이 디귿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볼 필요가 없다.
6대 과제의 추진 필요성 점수는 평균 3.7, 0점 이상이다. 보니까 평균 4.15, 3.36 쭉 있어요. 그럼 얘네 평균 내면 되잖아. 평균 내가지고 이거보다 이상인지 적인지 봐도 되는데 가평균을 이용해보자 이거죠. 가평균은 아무 점수나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략 평균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러 가평균을 하라고 하면 37은 안 하겠어. 3.7은 안 하겠어. 딱 보면 3.7 이상인 게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점수가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아마 평균이 제가 보기엔 3.7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3.7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죠. 해가지고 가정했더니 가평균으로부터의 거리들이 쭉 나오죠. 가평균과 실제값의 차이들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0.45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얘네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 0.45를 넘어. 마이너스 0.5가 돼.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더 있어. 그러니까 전체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평균은 3.70, 실제 평균은 마이너스 어떤 알파 값이 된다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3.70 마이너스면은 이상은 아니다. 그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닌 보기가 된다. 틀린 보기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거 보세요. 그림이 뭐 이거 뭐야? 거미줄 왜 나?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복잡하니까 답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 보인다고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문제가 복잡해 보일수록 답은 훨씬 쉽고 문제가 엄청 심플해 보여. 야 만만한데 들어갔다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13번입니다. 공식 대입형입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과목 등급 산정 기준과 과목별 이수 단위 및 민수의 과목별 석차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평균 등급 산출 공식에 따라 산정된 민수의 4개 과목 평균 등급을 M이라고 할 때 M의 범위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찾아라. 이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은 잘할 텐데 그렇죠?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밑에 보면은 등급이 쭉 나오고요. 이 구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1등급인 거잖아요. 뭐 그래서 학생 수가 많으면 유리하다면서요. 그런가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유리하지 뭐. 학생 수만 많은데 내가 꼴찌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대요. 네, 많아야 유리하대. 네, 그랬습니다. 과목 석차 100분율에서 과목의 이수 인원분의 석차 당연하죠. 이렇게 나온 거 4%가 뭐예요? 100명인데 그중에 내가 4등이었으면 4%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과목별 이수 단위라는 게 있고 뭐 대학으로 따지면 약간 학점 같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의 석차, 민수의 석차가 있고 인원이 있고 네가 100분율을 한번 구해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평가 등급 산출 공식은 평균 등급인데 전체의 과목별 등급을 구해가지고 가중평균이죠. 일종의. 그 이수 단위라는 거를 곱해서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죠. 자, 300명인데 270등을 왜 그랬니? 그쵸? 그럼 이거는 90%잖아요. 90%. 그쵸? 딱 90%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90%면은 90% 이하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90% 이하. 96% 이하네요. 네. 요 안에 요 구간 안에 들어가서 90%니까 8등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8등급. 그다음에 300명분의 44등은 300명분의 44등은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44 마이너스 300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렇죠? 귀찮잖아. 그러면 이 표를 살짝 보시면은 여기 11%에서 23%, 11%는 300명 중에 몇입니까? 33이고 23%는 326, 339, 69라는 게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냥 한눈에 보이셔야죠. 그럼 요 안에 44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 등급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언제 계산하고 앉았어?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데 계산하는데 또 틀려 심지어는.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그렇죠? 엉뚱한 답 나오고 뭐 이걸 나눴는데 막 50 나오고 막 뭐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50 나오려면 150은 돼야 되는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신기한 계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3등급이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00명 중에 27등이면은
이건 9%. 이제 책에 보시면 여러분 2등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명 중에 165는 여러분 165를 보는 순간 150 더하기 15 이렇게 나눠서 딱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165를 보는 순간 150 더하기 15가 보여야 돼요. 그럼 150은 50%, 15는 그의 10%의 5%에서 55%, 5등급. 이게 여러분이 빨리빨리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한 건 없죠? 예. 쓱 보고 그냥 눈으로 한 거죠, 다. 가능하다. 예. 39, 27, 90% 이런 건 막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뭐 지금 안 된다,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내봤더니 각각의 이수 단위를 곱해가지고 가중평균 냈더니 뭐 52, 11분의 52. 그래서 나눠 주셔도 되죠. 되는데 딱 봤을 때 뭘 나눠? 이거는 11분의 52는 11분의 44보다는 크고 11분의 55보다는 작죠.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건 없죠. 어려울 건 없죠.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잡해 보이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네. 그렇죠. 14번. 야, 재밌는 문제. 이런 문제 또 나오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막 뇌생남 이런 분들. 그렇죠. 아니 뭐야? 하노이 탑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옮기고 뭐 여우를 뭐 배 태우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꼼꼼하게만 해주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항아리 나오니까 또 겁먹고 막 나 항아리 모르는데 항아리랑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항아리가 있다. 이를 이용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수행 순서의 모든 단계를 완료한 후 10리터 항아리에 남아있는 양의 물의 양을 구해라. 10리터 항아리에 네. 보겠습니다. 여기는 100% 차 있고 여기는 50% 차 있고 여기는 0%래요. 한 항아리를 다른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는 꽉 찰 때까지 그렇죠? 붓는데요. 넘치지는 않게. 그 다음에 수행 순서는 각 단계에서 뭐 물이 넘쳤거나 뭐 흘렀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딱 아주 기계적으로 한대요. 하나부터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15리터 항아리를 4리터 항아리에 붓는데요. 처음에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 가로 안에는 전체 최대 캐파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실제 들어있는 양인데 15리터 항아리를 4리터 항아리에 부으니까 여긴 4가 되고 다 못 붓죠? 그러니까 4만큼 빼준 11이 남고 그 다음에 15리터 항아리 이번엔 10에 붓는데 몇 가지 더 부을 수 5까지 더 부을 수 있다는 거죠. 6이 됐고 그 다음에 4리터 항아리의 물을 요거를 다시 15리터에 붓는데요. 이거는 다 부어도 되겠죠? 다 부고 나니까 10이 되고 0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어려울 거 없죠. 10리터 항아리의 물을 요번엔 4리터에 또 요거를 여기다 부어 몇 가지 부을 수 있어? 4까지 부을 수 있다는 거죠. 6이 남고 그 다음에 4리터 항아리의 물을 15리터에 부어요. 14가 되고 0이 되고 10리터를 15리터에 부었더니 5가 남더라. 그렇죠? 1만큼 더 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머릿속으로 또 나는 천재야. 머릿속으로 붓고 오케이. 이쪽으로 넘기고 오케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여기가 4 이렇게 채워질 때도 있고 10 이렇게 채워질 때도 있지만 5밖에 안 있을 때도 있고 6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고 6을 줘도 6을 다 못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1만 주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이 뭐 엄청난 천재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엄청난 천재면은 지금 여기서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냥 평범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천재 같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저는 요거 썼는데 시간 뭐 10초, 20초면 쓰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쓰는 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다.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 그렇죠? 이 정도는 적으면서 실수 없게 매번 볼 때마다 이 합이 20이 돼야 돼. 그렇죠? 이 물의 양이. 왜냐하면 처음에 20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물에 손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계속 20이 되는지 체크하면서 근데 하다 보는데 여기 21이 됐어. 내가 뭐 계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물의 양은 20이다. 이렇게 끝나면은 맞는 거고, 그때 10리터의 물에 들어있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5리터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 네. 15번. 네, 15번 마지막인가? 16번까지 있나? 예, 한번 보죠. 게임 및 스포츠 관련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15개 팀으로 구성된 각국의 프로야구 리그. 예, 마지막 문제 같네, 여기. 16년 시즌 팀별 상대 전적을 시즌 종료 후 종합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걸 고르는 건데, 좋은 문제예요. 뭐가 좋냐면은, 이런 표를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은 약간 생소하고 낯선데, 이 표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쉽고 그런 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 표에 대한 개념. 자, 보시면은 여기 팀이 나오고 상대 팀이 나와요. 그러니까 A, 여긴 왜 비어 있을까요? 자기와 자기 자신이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에 A, B, C, D를 중심으로 B랑 경기를 한 결과, A가 C랑 경기를 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쵸? 근데 특징은 뭡니까? 세로로 봤을 때 이 B가 A랑 경기를 한 결과와 A가 B랑 경기를 한 결과는 같죠?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한 팀에서 이긴 경기가 된다면 다른 팀은 진 경기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랑 너랑 뭐 달리기를 했어. 그러면 누가 이겼다는 건 정해져 있죠. 내가 이겼거나 네가 이겼거나. 근데 내가 이겼을 때 그 경기는 나한테는 이긴 시합. 그쵸? 상대방한테는 똑같은 시합인데 그 사람한테는 진 시합. 누가 보냐에 따라 달라질 뿐인 거죠. 달라질 뿐인 거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당장 표시 보시면은 표 안의 수는 승리, 패배, 무승부. 그러니까 앞에가 6승 10패 그다음에 무승부는 없는. 그렇죠?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B 입장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상당히. 이거는 B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A 입장에서 B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A 입장에서 B를 봤을 때는 여기 이게 1번, 보기 1번 문제인데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라는 거죠. 진 게 이긴 거. 그렇죠? B가 진 경기는 A가 이긴 경기가 되고 반대로 B가 이긴 6번의 경기는 A가 진 6번의 경기가 되고 무승부는 그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두 숫자만 바꿔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10, 6, 0이다. 100% 맞다는 거죠. 100% 맞다는 거죠. 네. 자, 3번. 시즌 승률의 50% 이상인 팀은 한 팀이다. 그러면 승률을 알려면 지금 A, B, C, D의 성적을 알아야 되는데 빈칸이 너무 많네.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채울 때는 복잡하지 않게 사선을 그으시고 사선을 중심으로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A의 경기 결과인데 반대로 A가 상대 팀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팀의 상대 팀이 되어서 나온 결과의 반전이라고 보시면 돼. 어려운가요? 지금 제 설명이. 이 사선을 기준으로 이 거울처럼 이걸 딱 접었을 때 여기와 여기 그렇죠? 거울처럼 딱 거울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거울을 접었어 그럼 여기랑 여기랑 만나고 여기랑 만나죠.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게 같은 경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단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시점이 달라져. 이것은 B의 입장에서 봤을 때고 요건 반대로 B가 당하는 입장이 되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B가 6번 이겼다는 거는 상대팀인 A의 입장에서는 6번 진 게 되는 거고 C가 9번 졌다는 것은 요 요 A의 입장에 상대편인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번 이긴 게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여기에 4, 7, 6, 9는 의미가 뭡니까? C가 A한테 7번 이겼다는 거는 A 입장에서 C한테 7번 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C가 A한테 9번 이겼다는 거는 A 입장에서는 9번 진 게 되고. 그러니까 뭐 설명은 복잡한데 앞에 두 개 숫자만 그냥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선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채워봤어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죠. 순서대로. 앞에 두 개를 바꿔서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또 여기다가 다 앞에 두 개를 순서 바꿔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다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적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냥 숫자 앞에 두 개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가로를 보는 거죠. A팀의 승률, B팀의 승률 더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각 팀과 16번씩 경기를 했다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돼요. 여기 설명이 있나요? 설명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숫자를 다 더해주면 10번 이기고 6번 지고 16번 경기했죠? 16번, 여기도 무승부까지 16번, 16번 매번 16번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모는 64가 되는 거고 50%가 되려면 32번을 이기면 50%가 되는 거거든요. 32번을 이기면. 그럼 A는 몇 번 이겼나 한번 볼까요? 앞에 이긴 것만 더해주면 되죠? 이긴 것만 되니까 10번, 9번, 9번, 12번, 9, 2, 18, 30에 10도에서 40승.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8번씩 3번, 3, 8에 24에다가 6 한 번 더 했으니까 30승. 그쵸? 여기는 어떻게 돼? 3, 8에 24인데 1이 모자라죠? 그럼 23. 10 더하면 33승.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6번인가요? 6이랑 8이랑 더하면 14죠? 14가 2번이야. 28승.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랑 4랑 더하니까 10이네요. 20, 2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해내시면 되는 거고 32를 넘는 거를 보시면 되죠. 그럼 50승 이상이죠. 32를 넘는 거. 32를 넘는 게 몇 개입니까? 두 개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0% 이상인 팀은 한 팀이다? 아니네. 두 팀이네. 그렇죠? 두 팀이네. 틀렸다. 시즌 전체 경기 결과 중 무승부는 한 경기다. 그렇죠? 여기. 그러면서 또 이런 착각에 빠지죠. 두 경기 아니야? 동그라미 두 개 쳤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경기라고요. A랑 D랑 했던 그 무승부 한 경기가 A랑 D랑 했던 그 무승부 한 경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D의 입장에서 봤을 때 A랑 무승부했던 그 경기가 A 입장에서 D랑 경기했을 때 무승부했던 그 입장과 경기가 똑같다고요. 사실은 이쪽만 반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반을 겹치는 거는 똑같이 보시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경기다. 맞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네, 쉬운데. 이건 아주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됩니다. 쉬운 거고 뒤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PSAT 자료에서 10개 강좌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 해석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하는 만큼 사실 비례해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산도 마찬가지고 개념도 그렇고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유형에 많이 익숙해질수록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자료 해석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좀 자료 해석이 약하다 그러면은 꾸준히 한 스텝 한 스텝 따라오시면서 열심히만 하시면 분명히 고득점하고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소위 수포자라고 하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내가 수학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분들 특히 자료 해석만 잘하시면 반대로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안다면 약점만 보완한다면 엄청난 무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고 같이 공부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강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